안녕하세요. 우찌 티셔츠의 우찌입니다. 유튜브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운영할 채널은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관련 영상과 카메라 관련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목적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카메라를 내 스타일만의 영상으로 기록을 해두면 더 좋지 않을까, 영상 일기를 기록을 하면 참 좋겠다. 혹시 저와 같은 관심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의 영상이 괜찮았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올릴 영상은요, 바로 고프로 히어로 6 블랙 제품인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고프로 히어로 6 블랙 제품입니다. 전작도 마찬가지지만 고프로 6는 기본 방수 10m를 지원합니다. 프리다이빙이나 수상스키 등 레저 활동을 담기에 매우 적합하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문제없이 사용이 됩니다. 별도로 고프로 방수 하우징 액세서리를 구매하면 약 60m 그리고 액티비티한 상황에서 날아오는 이물질, 자갈, 흙 등등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는 카메라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를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고 영상을 좋아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사용해봤을 때 별로였다, 이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고프로를 개봉했을 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만지기 정말 쉽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지지? 네, 쉬웠습니다. 화면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뭐 와이파이를 켜거나 끌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는 것처럼 상하 좌우로 화면을 드래그 하면은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프로튠이라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하는데, 뭐 ISO를 제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셔터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해서 도착했네요. 나머지 영상은 제가 마치고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 터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프로 켜기! 여기 보시면은 음성으로 고프로 끄기! 조금 느리긴 한데, 고프로 켜기! 고프로 연사! 촬영! 따다다다닥! 이렇게 음성으로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조금 시끄럽거나 하면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손으로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제가 고프로를 만지기 쉽다고 하고 만졌었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프로튠 기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 사진 등등을 볼 수 있으니까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각종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거는 여기 밑에 저희가 동영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고프로 히어로 6 블랙 제품을 샀으니까요. 갑자기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니까 촬영이 됐네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동영상 기능과 루핑 기능이 있는데 동영상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루핑 기능의 경우에는 또 음성 지원 먹었네요. 루핑 기능의 경우에는 꺼졌나? 루핑 기능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오른쪽 이렇게 시계 표시를 보면은 타임랩스 동영상, 타임랩스 사진, 야간 랩스 사진 요렇게 있어요. 타임랩스 동영상이랑 타임랩스 사진이랑 같은 건데, 타임랩스 동영상은 요렇게 보시면은 해상도랑 간격만 조정을 해주시고 촬영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여기 시야에는 보면은 광각밖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타임랩스 사진으로 가면요, 타임랩스 사진의 시야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리니어와 광각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리니어는 보통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리니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광각, 조금 왜곡이 일어나긴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려고 하면은 타임랩스 동영상보다는 타임랩스 사진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랩스 사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프로튠 기능이 설정이 됩니다. ISO를 제가 만질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를 만질 수 있고, 선명도나 색상, 플랫, 고프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타임랩스 영상의 경우에는 고급 설정이 없음으로 뜨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기 귀찮다 싶으시면은 그냥 타임랩스 동영상으로 찍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타임랩스 사진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아까 일을 하면서 타임랩스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프로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제가 타임랩스 동영상으로 남겨봤는데요. 그렇습니다. 타임랩스 촬영. 타임랩스 동영상의 경우에는 간격밖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후보정을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타임랩스 사진의 경우에는 ISO, 간격, 색상 등등을 조절할 수 있고 화각 부분에서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 랩스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야간에 야경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요. 저도 가고요. 많이 갔죠. 요즘에는 영상에 빠져가지고 잘 안 가지만, 보시면은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초, 5초, 10초, 15초, 20초, 30초 이렇게 셔터 속도를 지정을 하고 간격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프로튠 기능도 있고요. 타임랩스 사진이랑 같지만 야간 랩스의 차이점은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밤에 사용하기가 조금 더 괜찮겠죠? 괜찮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어젠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을 찍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안에 있어요. 그거를 야간 랩스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현재 고프로 야간 랩스 촬영 중입니다. 제가 야간 랩스라는 것은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서브바디인 77D 같이 찍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쉣.
타임랩스 사진은 이런 경우에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이랑 야간이랑 역동형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임랩스랑 똑같아요. 뭐 셔터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색상이나 선명도, ISO, 화이트 밸런스 등등을 조절하면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형식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로우로 찍거든요. 포토샵으로 넣게 되면은 로우 파일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거기서 뭐 노출이라든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명료도, 활기, 채도 등등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따로 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역동형 메뉴가 있길래 뭔지. 일반적으로 DSLR이나 미러리스에 있는 연속 촬영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큰 숫자가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작은 숫자가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례대로 고프로 히어로 6 블랙으로 찍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봇대로 음성 인식을 하네요.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는 사진과 야간과 역동형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다 찍어봤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사진으로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야간으로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역동형으로 찍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외관에 대해서 외관 바깥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프로를 이렇게 딱 위로 놨을 때 제일 위에 보이는 요 네모와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요게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셔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요렇게 돌리면은 모드라고 적혀 있어요.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전원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누르는 게 있는데, 누르고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고 SD 카드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보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테이프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이프, 요걸로 배터리를 빼는데 좀 뻑뻑해요, 뺄 때. 그리고 테이프가 약해서 테이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배터리가 끼워져 있을 때 마이크로를 빼는 게 조금 구조상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이 고프로 6를 충전할 수 있는 삽입구와 HDMI 선을 제공을 합니다. 충전을 하고 있을 때 발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카메라를 사면서 배터리를 하나씩 더 사거든요. 이 뭐라 그러지? 충전할 수 있는 이거를 주는 줄 알았어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여기에 배터리를 끼우고 이제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이 충전기로 제가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최저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5만원 정도 여유분으로 배터리가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잘 검색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걸 켜야지 볼 수 있겠죠? 사진을 찍을 때 요 화면에서 해상도와 시간이랑 배터리랑 메모리 용량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로 찍을 때도 촬영이 잘 되고 있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배터리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화면을 보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광각이니까 얼굴이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얼굴이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해상도에 보면은 이렇게 해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가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전작인 히어로5에서도 4K가 지원이 됐지만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보는 쉽게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고프로 6에서는 여기 보시면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6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손떨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요거를 바로 찍으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움직일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4K 60프레임에서 촬영을 하는 거고, 제가 30프레임으로 바꿔서 촬영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흔들고 앞으로 흔들면 손떨림 방지가 지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떨림 방지를 써보니까 오, 좋더라고요. 제가 따로 DSLR을 사용할 때 짐벌을 사용을 하는데, 짐벌만큼은 아니지만 손으로 들었을 때 손떨방이 좋았어요. 제가 캐논 바디가 2개가 있는데 캐논 바디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찍고 있는 게 소니 그 핸디캠 AXP55로 찍고 있는, 얘도 손떨방이 굉장히 좋아요. 손떨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삼각대도 크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4K에 4:3 비율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4:3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찍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서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4K 말고 2.7K도 있고요. 2.7K 4:3 비율도 있고요. 1440의 해상도도 지원을 하는데 사용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각에서는 아까 제가 타임랩스를 보여드린 거와는 다르게 슈퍼 광각, 슈퍼 뷰를 지원을 해요. 요것도 차이를 보시면은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요거를 슈퍼 뷰로 바꿔볼게요. 같은 위치에서 찍고 있지만 책상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왜곡은 있습니다. 나오게 되지만 나오면서 아까 안 보였던 부분까지도 더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프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 화면 꺼내려고 그랬다. 잠깐 켜고 올게요. 꺼졌다. 다시 켜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고프로 히어로 6에 대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장점, 단점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간에. 장점은 일단 휴대가 쉽다는 점이고요. 작지만 강한 해병대. 작지만 강해요. 결과물도 좋고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액티비티한 상황을 좀 남기고 싶은 분들은 고프로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상황이나 모래나 자갈이 많이 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까 고프로 히어로 6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메뉴를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구나, 저런 부분에서는 별로구나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꼭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배터리 부분 불안해요. 어젠가 야간 랩스 사진을 찍으면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는데 배터리가 70%에서 끝나니까 7%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래 찍어야 된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충전을 좀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아니면 추가로 배터리를 사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크게 발열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얘는 더 10분 정도 찍다가 만져보면은 뜨뜻해요. 찍다가 꺼지는 경우는 아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화질은 저는 이걸로 찍은 것들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습니다.